부산 해운대에 2, 3억이면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요즘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난리죠. 그러면 전국은 모두 똑같이 떨어지고 올라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청주에 사시는 분들 중에 집을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춘천도 그렇습니다. 청주, 춘천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죠. 가까운 부동산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실제로 KB 부동산을 확인해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청주 사원구, 상당구, 그리고 춘천시 오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정말 전국은 모두 같이 떨어지고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각 지역은 그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고 아파트 공급도 달라서 오르고 내려가는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모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사기 좋은 곳이 있다는 말이겠죠. 오늘은 최근에 제가 쓴 책 마법의 소액 부동산 투자에도 언급했지만 이 지역을 지금 사면 좋을지 안 좋을지 한번 가늠해 보는 걸 지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기 좋은 곳이 어딜까요? 한 곳을 소개해드리면 부산입니다. 왜 지금 부산에 집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걸 어느 지역에든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언제 사면 좋을지 언제 팔아야 할지 보이실 겁니다. 책에도 적었지만 총 6가지 지표를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첫 번째는 심리입니다. 심리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심리지수가 바닥인 게 보이시죠? 부산에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 곧 그 심리가 바닥이라는 건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의미기도 하겠지요? 맞습니다. 바닥을 쳐야 올라가니까요. 타이밍으로 보면 지금이 들어가기 좋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 모두 바닥일 때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야 수익이 많으니까요. 모두들 무서워할 때가 싸게 살 수 있을 때니까요. 계속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들 무서워할 때 안 샀더니 결국에 엄청 올라서 아쉬워했던 거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사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부산 아파트의 공급을 보세요. 빨간색이 평균 수요량입니다. 이 정도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녹색은 공급량입니다. 2023년까지 엄청 많았던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 부산 부동산이 안 좋았죠. 새 아파트가 계속 저렇게 들어왔는데 매매가가 버텨내기 어려웠겠죠. 그에 비해서 2024년부터 어떤가요? 와,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 2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심플하게 보면 됩니다. 빨간색이 공급 과잉이고 다른 건 부족하거나 적정하다는 겁니다. 2023년까지는 과잉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가요?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고로 공급이 적정해지는 겁니다. 특히 해운대구를 보세요. 2024년에 2000세대 정도 들어오면 더 이상 공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해운대구라면 어떤 곳인가요? 이런 곳에 더 이상 새 아파트가 없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가격입니다. 부산은 2022년 6, 7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하락을 합니다. 파란색이 큰 하락을 말합니다. 파란색이 지날수록 더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겠지요? 공급이 많았으니까요. 거기다가 금리도 올라가고 경제는 안 좋다고 하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좀 보이시나요? 가격은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가격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흐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 아파트를 볼 때 가격의 하락이 3년 정도 지속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하락이 2022년 6월부터 시작했으니 2025년 6월부터는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산은 2024년 올해가 기회가 되겠지요? 네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 아직 해소가 안 됐네요.
빨간색이 평균 미분양이고 그 밑에 보라색이 미분양의 양입니다. 2023년은 적정 미분양보다 많은 미분양이 있었다가 지금은 그 아래로 내려와 있네요. 미분양이 많다는 건 바로 사려는 사람들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지요. 해운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양이 피크를 쳤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네요. 이때가 기회겠지요? 앞으로 공급은 줄어든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된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새 아파트가 없으니 미분양된 것들을 사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들은 언제나 새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세가율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곳을 보면 대부분 전세가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주 섬세하고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고 싶으시면 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무튼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집을 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지요. 목돈은 있지만 집은 안 사고 전세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에 비해 매매에 대한 수요는 적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모든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따릅니다.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매매에 대한 수요가 적으니 매매가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를 보면 부산의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섯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바뀔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락장이 계속됩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집니다. 그럼 거래량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던 것이 매매가가 너무 떨어지고 그에 비해서 전세가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권유에 못 이겨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일어나지 않던 거래가 매매가가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되고 미분양도 많다고 생각되고 미분양이 할인 분양까지 하면 사람들은 집을 사볼까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아니, 사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집을 사야겠다고 들어가기보다는 밀리고 밀려서 사는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이 승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상승장의 초입을 만들게 됩니다. 부산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죠.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리는 바닥이고 공급은 많았다가 적어지는 시점이고 가격도 앞으로 반년, 한 1년 정도 더 떨어지면 저평가 구간에 들어갈 것 같고 미분양은 이미 사인을 주고 있고요. 전세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안에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더 떨어지고 전세가가 좀 더 올라오면 거래량이 더 생기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지표들을 활용해 보면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떨어질지 보입니다. 현재는 부산이 좋아 보이네요. 앞으로 1, 2년 안에 부산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려면 올해 작업을 시작해야죠. 올해 안에 바닥이 보일 테니까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도 찾아보고 임장도 가보고 계약도 하고 해야 할 겁니다. 그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제 책에 담았습니다. 마법의 소액 부동산 투자. 지금 보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책을 적어도 3독은 해보시고 잘 정리해서 하나씩 해보시면 분명히 원하는 집을 매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목적지는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